입니다. 100일만 미쳐라 92일차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이자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했습니다. 복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원금에서 이자가 붙는데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서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가는 과정을 복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복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금융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활동에도 복리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아주 사소한 습관의 힘, 저자 제임스 클리어가 얘기했죠. 우리는 결국 우리의 1%의 하루 성장을 추구해 나가고 그것을 성취해 나갈 때 연간 37배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복리의 마법은요. 원금 100만 원을 매일 1%씩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230일 동안 받게 되면요.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986만 원이라는 자산이 생기게 돼요.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원금으로 2%의 일일 수익을 얻고 231일 동안 그 시간에 이 복리 효과가 나타난다면 9,507만 원의 자산으로 95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복리 효과예요. 만약에 1,000만 원의 원금으로 1%의 수익을 230일 동안 발생을 시키면 1년 만에 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1억이라는 돈은 원금 1,000만 원을 가지고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말이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론 아니냐. 그렇지만 이론이지만 이걸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이 100일만 미쳐라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저희도 복리의 마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걸 믿는 사람은요, 이대로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 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복리 효과로 내 자산을 증식시켜 나가는 재미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해보지 않으면 그리고 시도해보지 않고 그냥 이론 아니냐. 뭐 그렇게 되면 참 좋기야 좋지 라는 생각을 가진 99%의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정말 시도하는 1%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왜 복리를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적게나마 사업 소득을 받아요. 그 사업 소득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저축, 2번 투자, 3번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으면 그냥 그 돈은 지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냥 현상 유지를 할 겁니다. 근데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그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화폐 발행량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물가는 계속 올라왔어요. 짜장면이 어떤 분들은 뭐 500원일 때 드신 분도 계실 거고 뭐 1,000원일 때 드신 분도 계실 거고 1,500원일 때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현재 와서 우리는 짜장면을 3만 원을 주고 먹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거의 10,000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짜장면을 먹죠. 지방에 가면 조금 저렴한 곳은 4,000원, 5,000원 아직도 있습니다. 왜 제가 잘 아냐면 저는 정말 짜장면 킬러거든요. 짜장면 도장 깨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짜장면 가격을 지역별로 어느 정도 제가 알아요. 정말 하이엔드급의 호텔에서 제공하는 그런 짜장면부터 지방 변두리에서 손짜장으로 2,500원 아직까지 3,000원 정도 하는 그런 맛이 정말 탁월한 그런 짜장면 집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맛있는 곳은 이제 찾아다녀요.
근데 가격이 어떻습니까? 500원일 때 드신 분들은 짜장면이 3만 원이라고 하면 기겁을 하실 겁니다. 그럼 그 호텔의 짜장면을 낮춰야 될까요? 싸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남지 않아요. 그죠? 계속 물가는 오를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업으로 우리가 뭘 법니까? 사업 소득을 받죠. 우린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근로소득을 받는 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통해서 사업 소득을 받아요. 이 사업 소득을 받은 거를 체계적으로 제가 이전 시간에 세 개의 통장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세 개의 통장이 뭐였죠? 첫 번째, 댐처럼 물을 가두는, 즉 돈을 가두는 마스터 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마스터 통장은 모든 돈이, 즉 모든 물을 담는 댐처럼 모든 돈이 그 통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통장에 모든 돈이 들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관리가 용이하죠. 물론 지금 예금자 보호법으로 최대 한도 5천만 원까지밖에 우리 돈이 보호가 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5천만 원까지밖에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게 예금자 보호법이에요.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럼 5천만 원 나머지 99억 5천만 원 어떻게 됩니까? 은행 파산하면 끝이에요. 국가에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마스터 통장에 대해서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사용에 따라서 분류한 두 가지 통장이 더 있는데 첫 번째가 지출 통장이에요. 세 개의 통장 중에 핵심은 마스터 통장.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먹고 살고 생활하는 지출 통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지출 통장이 우리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지난달, 지지난달 그 전달에 얼마씩 지금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그리고 정확히 분석하고 있어야 그리고 내가 쓸데없는 지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여기에 내가 필요한 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터 통장 즉 댐에서 여기에선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해 500만 원이 필요해 800만 원이 필요해 각자 규모가 있으실 겁니다.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번 달에 800만 원의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에서 800만 원을 지출 계좌로 이전시켜 놓는 거죠. 옮겨 놓는 거죠. 그럼 거기서 자동적으로 자동 이체가 될 거고 내가 생활하는 기본적인 생활들이 그 안에서 규모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출 통장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통장, 세 번째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내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어떤 세금, 보험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미리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여기도 옮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납부되고 이체되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 이체가 돼서 그 통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잉여 자금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마스터 통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통장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세 가지 통장을 사용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카메라를 안 켜서 켜주면 됩니다. 우리 박수영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역시 기대가 큽니다, 제가. 기대가 커요. 똑같이 알려드려도요, 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는 분은 분명히 자기의 돈에 대한 관리와 규모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 돈에 대한 규모만 생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은요, 사업의 규모로 확장됩니다. 이 방식을 회사에 적용하게 되면 회사의 잔고와 회사의 자금 규모가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모든 돈은 한 가지 마스터 계좌에 들어가요. 이번 달에 써야 되는 기본적인 고정 지출들, 그런 것들하고 내가 생활비, 이런 것들을 미리 한 통장에 옮겨 놓으면 그 예산 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낭비를 줄일 수가 있죠.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회사든 개인이든 안 써야 되는 겁니다. 나 신용카드 쓰는데 어떻게 신용카드를 안 써?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신용카드를 안 썼고 복리대로 저는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일 안 해도 된다고 솔직히. 제가 최근에 차를 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탈리아 F사의 차를 정리했습니다. 근데 왜 차를 정리했을까요? 최근에 제 스케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을 다니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이 차를 탈 시간이 없다는 것은 자동차는 자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소비재입니다. 내구성을 갖춘 소비재예요. 안 쓰면 계속 감가상각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샀던 금액보다도 더 후하게 쳐주겠다는 굉장히 운 좋은 케이스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앞으로 평생 이걸 소장할 생각을 했었던 내 드림카인데, F사의 첫 차인데 정말 애착이 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했을 때 제 생각은요, 그걸 소장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점점 한 5년 동안 정리하고 돈에 대한 훈련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 복리 효과를 맛본 순간부터, 특히나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어느 정도의 관점이 생기고 제 기준과 원칙이 생기긴 한 순간부터는요, 이렇게 감가상각되는 돈을, 이 돈을 가지고 빨리 뭔가 다른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차 가격의 3배, 4배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거든요. 그게 제 사업이 되든 아니면 제2의 영역이 되든 미국 주식이 되든 저는 제 나름의 기준들이 있어요. 뭐 여기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판매를 했고 더 높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최근에 미국 증시도 굉장히 올랐고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그걸 그냥 가만히 묵혀둡니까? 마치 통장에 아무 돈을 그냥 묵혀두면 그 통장에서 돈이 이자가 발생되나요? 아니요. 돈은 움직입니다. 돈은 심리거든요. 그리고 그 심리는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그리고 미국의 이 중앙은행의 정책에 의해서 점점 결정이 나고 거기에 흐름에 따라서 돈은 또 움직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거시적인 경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상한 판단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복리로 들어가서 복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의 불필요한 자산들을 정리하는 것만 해도요, 얼마든지 100만 원이라는 원금, 1000만 원이라는 원금, 몇 억이라는 원금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원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그 돈이 놀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건국 이래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입니다. 누구나가 돈 벌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돈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 1% 성장을 목표로 하루를 계획하시게 되면 연 37배 성장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저도 요즘 진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 뒤에요, 여러분들을 지켜봐왔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연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참 인맥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인맥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여기 또 뭐 영업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 4년, 4, 5년 전부터 뭐 명절에 선물 이런 걸 안 해본 지가요. 지금 4, 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죠? 고객 관리, 인맥 관리, 뭐 관리를 하지 않아도 관리가 됩니다. 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 삶을 끌고 가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회사고 저는 접니다. 그렇죠? 제가 회사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회사의 시작과 회사의 자산으로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성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에 1%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 속에서 아주 작은 한 가지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화는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확신, 즉 신념이 있어야 돼요. 신념은요, 결국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들음에서 납니다. 듣질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들어야 내가 이걸 믿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행동이에요. 그럼 행동을 패턴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루틴이 돼서 구조화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혁신행동을 하는 것은 혁신행동이 내 삶과 사업의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경영진들이 얘기하는 사업이 시스템이 돼야 된다, 삶이 영업이 돼야 된다, 삶이 사업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즉 구조화돼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행동인데 시간 대비 행동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그 시간의 벽에 갇혀 있잖아요. 이 시간을 잘 설계를 해야 시간과 행동이 복리로 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시간 대비 행동의 질서와 규칙성이 반영되는 것.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질서가 없어요.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에 힘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임스 클리어가 얘기했던 컴파운드 이펙트 37배 성장이 내가 매일매일 그냥 동일한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내가 열심히 사업했다라고 우길 뿐이지 나의 행동은 시간 대비 질서와 규칙성이 없었던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힘이 없다, 훈련되지 않았다, 내 실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아니니까 어떠한 환경과 변화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도 영향은 받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들은 패턴을 찾고 다시 그것을 루틴화시키고 그것이 결국은 시스템이 돼서 결과값을 변화값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종착점은 그것이에요. 경제가 어렵든 경제가 좋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을 갖추는 거. 결국 실력을 갖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갖는 것이다. 힘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향력을 갖는 것.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가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게 만드는 힘. 여러분들이 아니면 줄 수 없는 대체에 불과한 어떤 서비스와 상품. 그것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마케팅 활동도 결국 뭡니까? 시간 대비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질서를 바탕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활동이에요. 이걸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단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매일, 매주, 매월 규칙적으로 질서를 바탕으로 반복하게 되면, 즉 시간 대비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브랜드 파워라고 부릅니다. 또 영향력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개인들, 여러분들과 저도 각자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퍼스널 브랜딩, 개인 브랜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개인 브랜드가 힘을 갖추는 과정도 동일하다는 거죠.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를, 이걸 결국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규칙하게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불규칙함에서 오늘 내가 몇 시에 몇 분에 이걸 하겠다, 몇 번을 하겠다라고 하는 규칙을 갖게 되는 거, 그게 뭡니까? 루틴이 됩니다. 결국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수동화에서, 쉽게 얘기해서 억지로 해야 되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이런 수동화에서 그냥 자동화되는 거, 이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힘이 생기죠. 첫 번째, 복리행동. 따라해 볼게요. 복리행동. 나 혼자서 했다가 한 명의 사람과 같이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파트너라고 부르죠. 그 파트너에게 이 복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몇 번이고 들어야지. 제 얘기가 부족하면요, 복리를 좀 검색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사업가들과 세일즈맨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돼. 99%는 자기 고정관념에 쌓여서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하냐 봤더니 삶에 질서가 없거든. 그리고 규칙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벌겠습니까? 백종원이 잘 벌겠습니까? 같이 장사로 출발했는데 왜 백종원은 기업인이 됐습니까?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그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표, 사업 목표는요,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나 혼자서는 아니 되올시다라는 거죠.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시간과 행동의 양과 질이 같이 복리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첫 번째 복리 행동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복제 행동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복리 행동. 내가 1%씩 매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해 나갑니다. 그렇게 얻어진 사업 소득을 나는 다시 1%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내 사업 내지는 내가 그 사업이 안정화되고 있으면 그 사업 외에 또 다른 기회들이 있는 것들에게 금융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익의 50% 이상을 저는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돈은 일하고 있죠. 돈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빚이 많고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10%도 못해요. 이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 통장을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굴레를 먼저 깨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 하는 얘기가 전혀 공감이 안 되실 거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그래도 신임하는 거예요. 저 진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고지식하게 저는 이걸 믿었거든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공 공식과 성공 방식을 그대로 제 걸로 수용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아침부터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하는 행동의 무질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질서를 집어넣자는 거죠. 이게 패턴입니다. 그리고 했다 안 했다. 오늘 전화 한번 걸어보고요. 전화 안 받대요. 전화도 안 받대요. 안 만나도 돼요.
맨날 이것만 할 거예요? 맨날 이것만 할 겁니까? 흥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먼저 내가 바뀌어야죠. 왜 그들이 내 전화를 안 받는지, 왜 그가 나를 만나주지 않는지, 그가 왜 내 말을 신뢰하지 않는지.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내 삶에 그동안 무질서했군. 내 삶이 불규칙했군. 내 삶이 늘 수동적이었군. 이 세 가지를 반성적 사고를 갖고 비판적 사고로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들어보는 힘, 메타인지를 가지면 매일 내 자신을 성찰해 보다 보면요. 어느 정도의 답이 찾아집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그동안은 정말 질서 없고 불규칙하고 수동적으로 살았구나. 바꿔봐야지. 언제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부터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8대 불가사의가 아니라 저는 9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부터라고 하는 그 변화. 어제까지는 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오늘 나는 생각의 전환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규칙적으로, 자동화시키는 이 시스템을 반복하는 거 3일만 해보자고요. 오늘 하루에 집중하자고요. 오늘 하루 1%를 넘겼으면 내일도 하루 1%, 모레도 1%, 1년 360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1%입니다. 끝으로 제가 팔굽혀펴기를 100개 하는 게 목표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100개를 한 번에 1부터 100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 인스타그램이나 영상 보시면 100개 한 거 있어요. 증거 자료 다 있는 거니까. 10개씩 쪼갰어요. 100개까지 세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부터 10까지. 다시 하나부터 10까지. 그렇게 1부터 10을 10번 반복하면 100번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집중했어요. 뭐? 1부터 10개만 딱 집중하자. 그럼 100개는요, 10번만 반복하면 100개가 됩니다. 1억 모으는 거요. 1%면 된다고 했잖아요. 원금 100만 원으로도. 근데 원금이 클수록 더 돈을 불리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이 재미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돈을 그냥 잡아두지 않아요. 멍청하게. 그 돈이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돈을 잡아둘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에 집중. 뭐에 집중해야 돼요? 혁신행동. 다시 집중해서 혁신행동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뭐 메시지 주셔도 좋고 뭐 만났을 때 얘기하셔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뭔가를 얻어가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